호주가 이렇게 했으면 호주는 여기가 시드니고 제가 간 곳은 다 반대쪽이에요.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해요. 맨 끝에 딱 도로 끝만 보여.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이제 불안감들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야. 그러면서 차에 쓰러졌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그 병명을 찾기 위해서 많은 병원을 다녔어요. 건강해. 근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막 가니까 약을 지어주더라고.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10년째 계속 드시는 거예요? 예, 계속 먹고 있죠. 그래서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도 불안해. 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두 분이 더 나오셨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김지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경규 씨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 지난주에요. 약물 운전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경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규 씨에 대해서 국과수에 약물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찰이 어제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 그러니까 내사 단계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경규 씨 측에서는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건 맞지만 이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다, 해프닝 같은 일이다라고 해명을 그랬죠. 했지만 네. 이와 별개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이경규 씨가 먹었다는 약물이 어떤 거예요? 일단 그날 이경규 씨가 두 가지 약물을 복용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공황장애 약의 경우에는 10여 년간 복용을 해왔다고 했고, 감기 몸살약은 사건 당일인 이제 그날 이경규 씨가 방문했던 그 건물에 있던 약국에서 처방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이 약물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요. 이경규 씨 측에서는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검출돼서 간이시약 검사에서 그런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된다면서 예. 아무래도 공황장애 약 성분이 뭔가 검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경규 씨가 먹었다는 이 약들이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약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지훈 변호사님, 왜 경찰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걸까요? 이게 사실관계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경규 씨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탑승했다, 이 부분 그랬죠. 때문입니다. 예. 이게 사실관계를 보면 이경규 씨가 이제 지난 8일에 한 골프 연습장 건물에서 자신과 같은 차종의 타인의 차량을 몰고 가서 예.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은 건데, 주차관리원이 차를 잘못 전달했고 이걸 인지한 다음에 바로 되돌아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차를 모은 것과 관련해서 이 감기약 처방받고 이동하던 중에 차에 가방이 없다는 걸 발견을 해서 두고 온 줄 알고 다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차가 다른 사람 차를 잘못 타고 온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예. 취지로 지금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 차량을 헷갈린 것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이 약물 시약인가요? 검사했을 때 양성이 안 나왔으면 그냥 끝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간이시약 검사라는 것은 예.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은 국과수에다가 이제 약물 감정을 받는 것이긴 한데, 어찌 됐든 이제 만약에 이제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 그래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 요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 국가수에 긴급 약물 감정 의뢰를 했다. 이거는 이런 사례, 이렇게 적발이 되면 늘 경찰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건가요? 일단은 간이시약 테스트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이제 모발을 채취해서 정밀 검사를 국가수에 의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내사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이시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 지금 이경규 씨가 주장하고 있는 처방받은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나온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일단은 확인을 해서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가수에 긴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 같고요. 아마 당시에 모발 등을 좀 채취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모발 검사에 대한 검사 결과 또한 국가수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경규 씨 얘기대로 공황장애약, 감기약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약물을 내가 처방받아서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예. 그러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운전을 상태였다면 하느니. 네,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왜 수면 마취하는 경우에 제대로 깨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막 차선을 여기저기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보행 상태랄지 또 네. 말할 때의 상황이랄지 또 얼굴에 어떤 보여지는 그런 혈색이랄지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걸 입증을 하는데 예. 단순히 이 주차 요원이 사실 이경규 씨와 동일한 차량을 내어준다면 이경규 씨 입장에선 내 차구나 생각하고 또 주행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행 당시의 CCTV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는 CCTV 분석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준모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 이런 약물을 평소에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운전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것은 아닌데 보통 이제 저희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약을 복용을 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 이런 일로 연루가 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되냐면요. 사고가 났을 경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입건이 되는 일은 많지 않고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이 다치거나 대물 파손이 일어났는데 예. 검사를 해보니 약물 성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약의 성분 때문에 좀 졸리거나 나른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약을 복용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상태에 따라서 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이 약물 성분 가운데 졸음이 오거나 나른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 몸 상태를 꼭 체크하셔서 운전 본인이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연예인들 중에 이런 공황장애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 이병헌 씨가 있는데요. 이병헌 씨. 네, 한 유튜브 예. 채널에 출연해서 무대 위에 서거나 혹은 생방송을 할 때 갑자기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날까 봐 긴장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고요. 예. 배우 차태현 씨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개그맨 정형돈 씨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불안장애를 호소하면서 당시 출연하고 있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이 병에 대해서 고백하는 경우가 많고 또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공황장애가 연예인병이라는 좀 왜곡된 인식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인 중에서도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예. 기사를 하나 찾아봤더니 환자가 6년 사이에 한 70%, 10만 명 정도 대폭 증가했다 이런 집계도 그래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꽤 많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경규 씨는 그냥 활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사건 다음 날인 지난 9일에 이경규 씨 측에서는 예정된 스케줄은 정상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번 일이 전혀 문제가 없고 해프닝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의지로도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경규 씨는 과거 방송에서 방송이 좀 힘들긴 하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만큼 물러설 수 없고 쉴 수도 없다 이렇게 방송 활동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40년 넘게 활동하면서 별다른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없는 태도를 보여줬던 만큼 예. 이번에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자체를 좀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